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예멘 수도 사나 지역 주민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대사관에 공습을 가했다는 이란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사나의 현지 목격자들은 7일 이란 대사관 건물에 아무런 피해 흔적이 보이지 않고 단지 사우디가 인근 시설을 공습한 뒤 돌멩이와 파편들이 대사관 마당에 떨어졌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6일 밤 사나 주재 이란 대사관에 의도적으로 공습을 가해 건물이 파손되고 직원들이 다쳤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또 이번 공습은 해외 외교공간 보호에 관한 모든 국제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는 지난 주말 시아파 성직자를 처형한 사건으로 시아파 국가인 이란 주재 자국 대사관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양국 간 외교 관계가 단절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7일부터 사우디산 모든 상품의 수입과 사우디의 이슬람 성지인 메카 지역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시사 만평 잡지 샤를리 에브도 사옥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맞은 7일 경찰서 공격을 기도한 남성이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이 남성은 폭탄 조끼로 가장한 옷을 입고 흉기를 지닌 채 경찰서를 공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총을 맞아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슬람교에서 신은 위대하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날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1년 전 경찰관 3명의 희생을 기려서 무장경관들에 대한 새로운 보안 지침을 발표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프랑스 경찰은 비번일 때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되며 프랑스 무장보안군 병력은 최대 5,000명이 더 증원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개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총기 폭력 근절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저녁 버지니아주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CNN 방송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CNN 측은 이번 행사에 총기 규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도 청중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총기 옹호 단체인 미국 총기협회 측은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 총기 판매업자들의 면허 확대와 구매자들의 신원 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새로운 규제라며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천연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일부 지역에 대해서 6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포터렌치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두통과 코피, 메스꺼움 등에 시달렸고 수천 명이 다른 지역으로 임시 이주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모든 주정부 기관들이 인력과 장비, 시설을 동원해서 이번 사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로스앤젤레스 포터렌치 지역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습니다. 가스 저장소에서 시간당 최대 4만 5천 킬로그램의 메탄가스가 유출됐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가스 회사 측은 가스 누출 사태가 길면 3월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7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핵심 지지 세력을 제재했습니다. 헤즈볼라 조직원이자 금융업자인 알리 유스프 차라라 씨와 그의 통신회사 스펙트럼 투자그룹이 제재 대상입니다. 차라라 씨는 헤즈볼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아 상업활동에 투자하고 그 이윤으로 다시 헤즈볼라를 지원했습니다. 애덤 주빈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헤즈볼라가 테러 자금을 운용하고 세탁하기 위해 금융업계의 공범들과 협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빈 차관 지명자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금융조직을 찾아내고 봉쇄하는 한편 레바논과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에서 헤즈볼라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오늘 낮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수소탄 시험이 증폭 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7일 오전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20여 분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이 결코 묵과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고해 왔으며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추진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정상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핵 해결을 최우선 현안으로 다루는 것 물론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미한일 3국 간 협력과 중국과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신성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직접 강조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명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미한 두 나라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신속히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외교 국방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한 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적극 나섰습니다. 먼저 김장수 한국 주중대사가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7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왕이 부장은 어제 외교단 신년 행사 연설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며 김장수 주중대사는 동계기에 왕이 부장과 양제츠 국무위원에게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해온 만큼 안보리 협의 등에서 한국 정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윤병세 외교장관이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와 중견국 협의체 믹타 의장국인 호주의 줄리 비숍 외교장관,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살름사이 차관 등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에 일치된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시카네 키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 등 6자 회담 관련국 수석 대표들과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두 지도자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상의 약속과 의무를 또다시 위반한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고 두 지도자는 북한의 최근 무모한 행동에 대해 단합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도출해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장관은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을 가동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슈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12시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미한 국방 한라인 직통전화로 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작성했습니다. 합의문에서 두 나라 국방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의 발표 내용입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근본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두 나라 장관은 나아가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미한 동맹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을 가동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과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확장 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핵 우산과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과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은 6일 전화통화에 이어 직접 만남을 갖고 미군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할 전략 자산으로는 핵 잠수함과 B-52 장거리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꼽힙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어떤 전략 자산을 언제 전개할지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은 7일 한 장관이 미한 국방장관 회담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는 자리에 배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북한의 수소탄 실험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 두 나라 국방장관이 양국군 최고 선임 지휘관을 배석시켜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 공동 발표문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이어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맞춤형 억제 전략과 4D 작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발표문에서 한 장관은 한국군의 킬체인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공격하는 방위 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오늘 낮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갈등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을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 위반으로 규정하고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한국 정부 차원의 첫 번째 구체적인 제재 조치입니다. 한국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8.25 합의에 따라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4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재개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이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 당국회담 개최 등을 담은 8.25 고위급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당시 남북이 발표한 공동보도문 3항에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하는 만큼 합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비판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한국 측의 이번 조치로 남북 갈등이 크게 고조될 전망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은 북한 군부가 확성기 조준 사격 등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다며 특히 8일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이기 때문에 초강경 대응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조태용 1차장은 한국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과거 3차례 핵실험 때마다 결의안 등을 통해 북한에 다양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는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콤 씨는 특히 이번 핵실험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종 승인하에 이뤄진 만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He has now unequivocally linked his name with the test, which is a violation of the sanctions. 뉴콤 씨는 그동안 유엔 일부 회원국들이 특정인의 이름을 제재 결의안에 넣는 것에 반대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름이 포함될 경우 김 위원장 소유의 각종 해외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가 한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콤 씨는 또 북한의 열병식에 동원된 전력이 있는 고려항공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해외에서 운영 중인 북한 소유의 회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협력해 각종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북한 기업과 개인을 찾아내 제재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th the EU and the U.S. Potentially can identify a lot of companies and individuals that could be added to each. 미국과 유럽은 각각 제재 대상을 공유해 관리해야 제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 터프츠 대학 외교법학전문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이번 4차 핵실험이 북한을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과 다른 강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흔히 하는 말이 더 이상 미국이 북한을 제재할 게 없다. 대북 제재할 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대북 제재 수위는 미국의 여러 나라, 이란, 심지어 버마, 시리아, 짐바브웨, 벨라루스, 러시아 등등 이러한 국가들에게 가한 대북 제재보다도 미국의 대북한 제재 수위는 아주 낮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제재하면서 북한에 돈줄을 쥘 것처럼 미국 정부가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하는 제3국이나 기관 등을 함께 고립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제재 카드로 꺼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매년 1억 달러의 현금이 건네지는 개성공단을 단호히 중단하고 비무장지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한국의 대북한, 대북 확성기를 끄겠다.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24시간도 안 지났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아직까지도 확성기조차도 틀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단호한 입장을 북한에게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크링너 선임연구원 역시 6일 더 데일리 시그널 신문 기고문에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발칸이나 미얀마, 쿠바, 이란과 짐바브웨보다 대북 제재 수위가 훨씬 낮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거래를 돕거나 돈 세탁과 같은 각종 불법 행위는 물론 사치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정부나 기관에도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과거 북한의 3차례 핵실험에 맞서 각각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에 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의 핵 포기 등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배경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권력을 공고화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인데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 결여된 김정은 특유의 거친 행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소폭탄 실험을 명목으로 내세운 북한의 4차 핵실험. 아무 예고 없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뒤흔든 진동에 전문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6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해하기 힘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what national interest is served by testing right now. 외부와의 관계 개선 분위기를 갑작스럽게 반전시켜 결국 국제사회의 제재를 자초함으로써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무엇인지 반문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북한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 무산과 핵실험을 결부시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상기시키며 이번 핵실험이 개인적 모욕에 대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대처 방식이자 미숙한 판단력을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To me, it doesn't make very much sense, and it may be another indication of Kim Jong-un's
very poor judgment. 그러나 북한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한반도 전문가들은 핵실험의 국내 정치적 측면에 무게를 뒀습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북한이 이달 8일 김정은 생일과 5월 7차 노동당 대회를 겨냥해 핵 역량을 과시하고 내부 질서를 다잡고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 was testing now, one certainly from a domestic perspective in advance. 핵실험을 미국과 대화 테이블에서 마주하기 위한 위협적 유인책으로 간주하기보다 3년상을 진작 마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이 같은 분석은 경제발전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핵실험이 국내적으로 안보 부문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는 호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과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입니다. So Kim Jong-un, as part of the consolidation process, has to show some major advance. 36년 만에 당 대회 소집을 앞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세울 수 있는 최대 성과로 핵 억제력을 선택했고, 따라서 선군 정치와는 차원이 다른 개인적 입지를 굳히는 방편으로 이해하는 시각입니다. 고스 국장은 더 나아가 4차 핵실험의 대외적 측면에도 주목했습니다. Down the line to try to put pressure on South Korea to try to come to some sort of resolution on this issue. 한국을 압박해 관여의 선제 조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는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대외 환경의 중장기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을 오판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 역시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북한에 손을 내밀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이 같은 대외 전략을 관심 끌기라는 전통적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Whether or not it's a nuclear test, hydrogen bomb, whatever, I think this is a way that shows the desperation. 대상 핵무기가 어떤 종류이든 핵실험은 여전히 주목받고 싶어하는 북한의 열망을 반영하며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목표로 한다는 익숙한 분석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주장은 핵 전문가들에게 간과할 수 없는 기술적 영역입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수소폭탄 개발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지만 북한의 주장을 회의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You can also have a bomb with hydrogen, a normal fission bomb with the hydrogen. It is called boosted bomb. 북한이 수소폭탄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증폭 핵분열탄은 물질 중간에 중수소 또는 삼중수소와 같은 핵융합 물질을 채워 초기의 핵분열로 핵융합을 야기할 수 있는 핵무기로 순수 핵분열 무기보다 2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증폭 핵분열탄 개발에 진전을 이뤘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1994년과 2007년 IAEA의 북한 핵사찰을 주도한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추측에 의존해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핵실험 여파를 수주에 걸쳐 관찰해 리튬, 이중수소, 삼중수소 등의 물질이 사용됐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 need to do now is to collect facts because we can speculate forever whatever. 미국의 권위에 있는 핵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데이빗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마치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는 2단계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식의 주장은 일축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증폭 핵분열탄과 같은 의미인 1단계 수소탄을 개발 중이며 이번 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re's another class of weapons, though, that use thermonuclear material that are what we call one-stage thermonuclear. 미국의 상업위성 사진 분석업체 올소스 애널리스의 조셉 버미데스 선임 분석관 역시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 주장을 믿지 않는다며 증폭 핵분열탄 개발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I think what might be happening is that they might actually be working on a boosted weapon. 벤 잭슨 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관은 수십 년간 전례에 비춰볼 때 북한의 수사 가운데 적어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판명됐다며 위협의 진위를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비하는 게 현명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올해 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북한을 비판하면서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후보들은 특히 이번 사태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로 초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경선 후보들은 북한뿐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장관으로 대북 정책에 관여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율 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핵무기 보유를 늘리는 미치광이가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한다고 경선 기간 동안 계속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번 핵실험은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외교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미국의 적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나약함을 이용하고 있다며 김정은과 같은 사람들에게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공화당 내 2위 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이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어리석은 정책 실패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그러면서 이란도 북한과 같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란과의 핵합의안을 찢어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칼리 피오리나 후보와 잽 부시 후보도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실패한 외교 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핵 실험과 관련해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비난을 받은 민주당의 유력 주자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경험이 많은 자신이 북한을 다룰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북한의 목표는 세계를 협박해서 그 불량 정권에 가해진 압박을 완화하려는 것인 만큼 우리는 이런 깡패짓에 놀아나거나 굴복할 수 없다며 대신 핵을 앞세운 벼랑 끝 전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그러면서 이번 위협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다며 임기 첫날부터 위험한 북한을 다룰 수 있는 경험과 판단을 지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내 2위 주자인 버니 샌더스 후보는 미국이 중국에 의지해서 북한이 국제 합의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도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 대선 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밥 코커 의원은 이번 실험은 위협을 무시하면서 없어지길 바라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코커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절망적인 실패였다며 미국은 영내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도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실패 징후로 지칭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와 시리아, 특히 이란에 대해 취한 입장은 전 세계 독재자들과 폭군들에게 오랫동안 나쁜 행동을 하면 미국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극적으로 실패했다며 새로운 접근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은 쉬는 시간도 없이 도발하고 미국이 다른 곳에 정신을 쏟으면 그 틈을 이용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은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의 맥 솜베르 의원은 북한이 폭발시킨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세계가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과 이란, 러시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솜베르 위원장은 미국이 한국과 공동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사드를 도입하는 등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미국의 핵 억지력을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민주당의 찰스 랭글 하원 의원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이 한반도 통일 노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움직임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수소탄 실험이 증폭 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이번 실험을 감행 직전까지 숨기기 위해 이른바 곁가지 갱도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6일 실시한 핵실험이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탄 실험이 아니라 중폭 핵분열탄 실험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나마 실패한 실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핵융합 원리를 이용한 진짜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면 폭발력이 적어도 100킬로톤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이는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를 모두 망가뜨릴 수 있는 수준이라며 북한의 주장이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측이 수소탄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중수소나 삼중수소를 사용해 일반 핵폭탄의 폭발력을 강화시킨 수소폭탄 전 단계의 증폭 핵분열탄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하더라도 수십 킬로톤의 폭발력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 측정된 위력은 6킬로톤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나마 실험이 실패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부형욱 박사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증폭 핵탄이라고 해도 그게 지진 규모로 추정되는 킬로톤 수로 이제 환산됐을 때 너무 작다라고 판단됩니다. 보통 20에서 40킬로톤 정도는 나와야 증폭 핵분열탄이라고들 하는데 이번에 6킬로톤 정도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보당국도 북한이 이번에 증폭 핵분열탄 실험을 했다가 실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번 핵실험이 지난달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명령을 하달한 지 22일 만에 이루어지는 등 준비 기간이 짧았다며 3차 핵실험 때와 같은 기술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폭탄 소형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면 실험 장소로 쓰인 갱도가 견딜 만한 수준으로 증폭 핵분열탄을 경량화해 실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한편 한국국가정보원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한 정확한 지점에 대해 2차와 3차 핵실험을 했던 풍계리 2번 서쪽 갱도에서 북동쪽으로 2km 떨어진 이른바 격가지 갱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했다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풍계리의 동쪽과 서쪽에 니은자 모양의 지하 갱도를 뚫고 첫 핵실험은 동쪽 갱도, 2차와 3차 핵실험은 서쪽 갱도에서 실시했고 이후 남쪽과 북서쪽에 갱도를 추가로 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번 동쪽 갱도는 폐쇄돼 있고 2번 서쪽 갱도와 3번 남쪽 갱도는 실험 준비가 항상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현재 3개의 주 갱도가 있지만 주 갱도를 활용해 새롭게 파고 들어간 격가지 갱도가 몇 개가 더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과거엔 핵실험 장소로 주 갱도를 사용하면서 관측 장비 등을 갱도 밖에 노출시켜 위성을 통한 사전 탐지가 가능했지만 이번엔 미리 곁가지 갱도 내부에 관측 장비를 설치해 사전 노출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사전 노출 없이 기습적으로 실험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주는 충격을 극대화하고 한국 사회 내부의 분열과 불안을 조장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수소탄 실험에 대해 미한 정보당국은 폭발력이 너무 약했다며 그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건우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입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소탄, 수소폭탄 이렇게들 말하는데요. 이 수소탄이 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수소탄은 원자폭탄을 개발한 이후에 원자폭탄의 위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탄은 기술적으로 개발이 더욱 어렵고요. 원자폭탄은 기본적으로 그 소위 핵 분열이라고 하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이 무거운 핵이 둘로 갈라질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네. 수소탄은 핵융합이라고요. 수소와 같이 가벼운 핵을 둘로 합쳐질 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폭탄으로 됐을 때 그 성능이라든지 그 위력은 원자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위력 면에서 보면은요, 원자폭탄은 대략적으로 TNT 킬로톤 수준으로 20 내지 30 킬로톤 수준으로 됩니다만 수소탄은 그거보다 대략 10배 이상 높아서 수백 내지 수천 킬로톤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이번에 개발을 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을 했다는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관측한 지진 규모를 봤을 때 지난번 제3차 핵실험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진이 관측되었기 때문에 폭발력 관점에서만 보면 3차 핵실험 때와 유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폭발력만으로 수소탄 여부를 가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폭발력으로 수소폭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수소폭탄이다라고 분류가 되려면 최소한 원자폭탄보다는 그 위력이 10배 이상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폭탄을 저희들은 수소폭탄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소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소폭탄과 그 원자폭탄의 큰 차이점이 핵융합, 그러니까 수소와 같이 가벼운 핵을 둘로 합치는 핵융합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융합에 필요한 필수 물질들이 사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 핵융합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방사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핵융합에서 나오는 방사능과 핵분열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핵융합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능이 측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도 수소탄인지 아닌지는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실험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성공을 했다면 이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다음 단계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원자폭탄을 개발한 이후에 대개는 다 수소탄을 개발하려고 이제 원자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노력을 하게 해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원자탄에서 수소탄으로 바로 가지는 못하고요. 대개는 다 중간 단계의 폭탄을 거쳤습니다. 그 중간 단계의 폭탄이라는 게 소위 얘기하는 증폭 핵분열탄입니다. 네. 이 증폭 핵분열탄은 소위 얘기하는 수소폭탄으로 가기 위한 1.5세대 정도의 핵폭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에서 실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중간 과정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소탄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력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수소탄 규모로 가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증폭 핵 분열탄 정도 수준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중간 단계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하고 있는 이 과정은 대단히 위험한 것은 사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증폭 핵 분열탄이라는 것도 결국은 핵 융합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번에 그 제4차 핵실험이 증폭 핵 분열탄 정도 규모의 그런 실험이었다고 치면 그 본격적인 그런 그 2단계 수소폭탄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다른 나라들의 예를 봐서 중간 단계에서 이제 완성 단계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북한의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제사회에서 매우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기술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체적인 순수 기술로서 지금 개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수소폭탄까지 이르려면은 통상적인 그런 5 내지 10년 기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소탄도 작게 만들어서 멀리 쏘아 보내는 데 있어서 원자 폭탄보다는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까? 네,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폭 핵 분열탄의 경우에는 핵 융합 현상을 일부 이용하기 때문에 그 작은 양의 즉 무게가 가벼운 양의 핵 물질을 사용해서도 동일한 규모 정도의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 핵 무기를 소형화하는 데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핵무기를 보다 더 가볍게 소형화한다는 관점에서 이 증폭 핵 분열탄 기술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수소탄 실험 가능성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건우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시험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수소폭탄의 원리와 위력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소폭탄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이용해 지난 1952년 미국이 처음 개발한 핵무기로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력적인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앞서 3차례 실험을 실시한 원자폭탄의 위력이 10킬로톤 내지 20킬로톤 수준인 반면 수소폭탄은 이보다 100배 강한 1메가톤 이상의 위력을 갖습니다. 원자폭탄이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수소폭탄은 이 원자폭탄을 기폭 장치로 삼아 폭발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폭약은 TNT를 기준으로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하는데 TNT 1톤을 기준으로 볼 때 원자탄은 1000톤 단위, 수소탄은 100만 톤 단위의 위력입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의 설명입니다. 수소폭탄의 기폭 장치가 바로 소형 원자폭탄입니다. 그러면은 소형 원자폭탄으로 그 삼중수소나 중수소와 리튬 같은 수소폭탄의 연료를 분열시키려고 하면은 작으면서도 폭발력이 강해야 되는데 수소폭탄이 원자폭탄을 기폭 장치로 이용하는 이유는 핵 분열보다 훨씬 파괴력이 큰 핵융합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엄청난 고온 고압을 발생시킨 뒤 이를 이용해 중수소와 삼중수소 등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더욱 강력한 폭발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또한 핵융합 반응으로 중성자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높고 핵분열 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질량인 임계 질량도 없어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수소폭탄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소폭탄은
핵분열 반응에 이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초고온 고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핵병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1961년 10월 30일 당시 옛소련이 북극 해군도 노바야제물라 제도에서 실시한 수소탄의 경우 그 위력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3,800배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핵실험은 1000km 바깥에서도 폭발이 보였고 폭탄에 의한 지진파는 지구를 3바퀴나 돌았으며 1000km 떨어진 핀란드에서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습니다. 수소폭탄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핵분열이 가능한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해야 합니다. 수소폭탄은 기술적으로 원자폭탄을 개발한 지 3, 4년쯤 지나면 제조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원자폭탄 개발 7년 만에, 옛소련은 6년 만에, 또 중국은 3년 만에 각각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프랑스도 수소폭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1도, 남포 최저 영하 9도에서 최고 영하 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2도, 강계 최저 영하 14도에서 최고 영하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다소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1도, 개성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7도, 최고 영상 2도, 해산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9도, 원산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구름 약간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하 1도, 선봉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월 8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예멘 소도 사나 지역 주민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대사관에 공습을 가했다는 이란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사나의 현지 목격자들은 7일 이란 대사관 건물에 아무런 피해 흔적이 보이지 않고 단지 사우디가 인근 시설을 공습한 뒤 돌멩이와 파편들이 대사관 마당에 떨어졌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6일 밤 사나 주재 이란 대사관에 의도적으로 공습을 가해 건물이 파손되고 직원들이 다쳤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또 이번 공습은 해외 외교 공간 보호에 관한 모든 국제 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는 지난 주말 시아파 성직자를 처형한 사건으로 시아파 국가인 이란 주재 자국 대사관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양국 간 외교 단계가 단절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7일부터 사우디산 모든 상품의 수입과 사우디의 이슬람 성지인 메카 지역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시사 만평 잡지 샤를리 에브도 사옥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맞은 7일 경찰서 공격을 기도한 남성이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이 남성은 폭탄 조끼로 가장한 옷을 입고 흉기를 지닌 채 경찰서를 공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총에 맞아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슬람교에서 신은 위대하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날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1년 전 경찰관 3명의 희생을 기려 무장경관들에 대한 새로운 보안 지침을 발표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프랑스 경찰은 비번인 때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되며 프랑스 무장보안군 병력은 최대 5,000명이 더 증원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총기 폭력 근절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저녁 버지니아주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CNN 방송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CNN 측은 이번 행사에 총기 규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도 청중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 총기 판매업자들의 면허 확대와 구매자들의 실원 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새로운 규제라며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천연가스가 노출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일부 지역에 대해 6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포터렌치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두통과 코피, 메스꺼움 등에 시달렸고 수천 명이 다른 지역으로 임시 이주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모든 주정부 기관들이 인력과 장비, 시설을 동원해 이번 사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로스앤젤레스 포터렌치 지역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가스 회사 측은 가스 누출 사태가 길면 3월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7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핵심 지지 세력을 제재했습니다. 헤즈볼라 조직원이자 금융업자인 알리 유수프 차라리 씨와 그의 통신회사 스펙트럼 투자그룹이 제재 대상입니다. 차라라 씨는 헤즈볼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아 상업활동에 투자하고 그 이윤으로 다시 헤즈볼라를 지원했습니다. 애덤 주빈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헤즈볼라가 테러 자금을 운용하고 세탁하기 위해 금융업계의 공범들과 협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빈 차관 지명자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금융조직을 찾아내고 봉쇄하는 한편 레바논,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에서 헤즈볼라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논란이 됐던 언론통제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일부 지도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고르자타 사두르스카 대통령 대변인은 두다 대통령이 국영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중요시한다며 법안 서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언론 장악력을 강화한 데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